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D&D 파마텍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현재인데요. 이 기업 주가가 꽤나 요동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바이오 섹터, 특히 신약 개발 기업 주가가 원래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최근 D&D 파마텍은 유독 더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 관점에서요. 이 변동성의 핵심 동력이 대체 뭘까? 또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꼭 짚어봐야 할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주가 흐름을 가늠해 볼 만한 단서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는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자료, 또 타임트래블 유튜브 채널 분석, 망구라 기획 스토리라는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관련 뉴스 기사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가장 최근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이슈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그 파트너사, 미국 맷세라의 피인수 가능성. 이게 제일 컸죠. 아, 메세라요? D&D 파마텍으로부터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랑 MESH 치료 주사제 후보 물질, 그러니까 DD097, DD233, 이걸 기술 이전 받은 곳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매물로 나왔다 이걸 넘어서요. 글로벌 빅파마, 그러니까 화이자, 그리고 특히 이 분야 절대 강자죠. 노보노디스크. 이 회사들이 인수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아주 크게 반응을 했어요. 와, 노보노디스크까지요. 네, 그 타임 트래블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메세라 매각 가치가 최대 7조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더라고요. 7조 원이요. 그 정도 규모면 D&D 파마텍이 기숙이 전한 파이프라인 가치도 덩달아서 뭐랄까 재평가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노보노디스크가 특히 메세라 인수에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본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이전받은 후보 물질 때문만일까요? 아,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유튜브 분석에 따르면요. 노보노디스크가 단순히 메세라의 파이프라인, 이것뿐만 아니라 D&D 파마텍의 그 독자적인 경구용 약물 전달 플랫폼 있잖아요. 아, 오랄링크요? 네, 바로 오랄링크. 이 기술의 잠재력에 더 주목했을 가능성, 이게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세라 인수를 통해서 그 오랄링크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 네, 그런 추정입니다. D&D 파마텍의 원천 기술 가치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 말고도 최근 주가를 움직인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었잖아요. MASH, 그러니까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물질 DD01 임상 데이터 발표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래에셋증권 7월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6월이었죠. D&D 파마텍이 발표한 MASH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 이게 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R&D 모멘텀으로 작용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였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 망구의 기획 스토리 블로그를 보니까 12조 투여 시점에 MRI PDFF 이걸로 측정했을 때 간 지방량이 30% 이상 감소한 환자 비율이 75.8%였죠? 네, 75.8%.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닌가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죠. 예. 게다가 이제 한경뉴스 보도를 보면 24주 중간평가에서는 간 섬유화 개선 효과까지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아, 섬유화 개선까지요? 네, 아시다시피 메쉬 치료제 개발에서 이 간 섬유화 개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허들인데 이 결과가 시장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린 거죠.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런 메세라 인수 이슈나 메쉬 임상 결과 같은 단기 이벤트들이 결국 주목받는 건 역시 D&D 파마텍이 가진 기술력 때문일 텐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고 왜 시장이 기대를 받고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역시 핵심은 메쉬 치료제 DD01하고 방금 언급하신 오랄링크 플랫폼 이 두 가지겠죠? 정확합니다. 먼저 DD01은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메쉬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보이는 파이프라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이상 중간 결과에서 빠른 지방간 감소 효과, 이게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시장에서는 이게 궁극적으로 간섬유화 개선이라는 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타임 트래블 유튜브에서는
경쟁 약물로 꼽히는 서브두카이드, 이거 이상의 개선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상당히 공격적인 예상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11월 초 아마 미국 간학회 AASLD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또 관련 발표가 있을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또 권위 있는 학회에서 그 우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빅파마루의 기술 이전, 애로라고 하죠. 이 가능성도 커지게 되거든요. 여러 자료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공통적으로 이 기술 이전 가능성을 D&D 파마텍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 망구의 기획 스토리 블로그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1차 목표가를 18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 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물론 이건 블로그 운영자의 개인적인 분석이긴 하지만요. 네, 그렇죠. 참고만 해야겠죠. 그런데 타임 트래블 유튜브에선 좀 다른 각도의 분석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임상 결과 발표가 잘못될 리스크보다 오히려 이 좋은 기술을 경쟁사에 뺏길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DD01의 잠재력을 워낙 크게 보기 때문에 나오는 분석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빅파마가 기술 도입을 망설이는 사이에 경쟁사가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예상대로 좋은 결과까지 발표해버린다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네, 그만큼 DD01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 협상 과정 자체의 불확실성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렇군요. DD01만큼이나 주목받는 게 바로 오랄링크라는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인데요.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기술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받는 건가요? 단순히 주사 맞기 싫어서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 기술은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현재 노보노디스크가 사용하는 경구화 기술 SNAC라고 있는데 이 기술의 평균 생체 이용률, 그러니까 약물이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한 0.8% 수준이거든요. 0.8%요? 생각보다 낮네요. 그렇죠. 그런데 타임 트래블 유튜브 분석을 보면 오랄링크는 동물 실험, 개 실험에서 5%에서 10%라는 훨씬 높은 흡수율을 보였다고 해요. 와, 5에서 10%요? 네. 심지어 돼지 실험에서는 더 높게 나왔다는 회사 측 언급도 있었다고 하고요. 흡수율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면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이게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파급력이 상당하겠어요. 네. 바로 그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주목하는 겁니다. 게다가 기존 경구 펩타이드 기술들은 대부분 위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좀 복용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런데 오랄링크는 장에서 흡수되도록 설계돼서 복용 편의성까지 높였다는 점, 이 점이 강조되고 있죠. 최근 영국에서 이 기술 특허가 등록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기술적 우위를 좀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DD02라고 오랄링크 외에 또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요인들이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언급되긴 하던데요. 네,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자인 이강춘 박사부터 연구해온 패길레이션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아들인 이슬기 대표가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해서 DD01 개발에 활용했다는 점, 이게 타임 트래블 유튜브에서 언급되더라고요. 이 기술은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서 투여 횟수를 줄이거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아하. 그 외에도 구글 벤처스 같은 초기 투자 유치 이력이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데서 빅파마와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또 꾸준히 R&D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과제를 수주한 것, 블록 언급, 국가 신약 개발 사업 45억 원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역시 현재 시장의 관심은 압도적으로 DD01과 오랄링크 기술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핵심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인 것 같네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바이오텍 투자는 항상 높은 변동성 그리고 리스크를 동반하죠. 이 부분도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임 트래블 유튜브에서도 오르고 있다가 물릴 수 있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네,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오텍, 특히 임상 단계에 있는 기업의 주가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워낙 강해서요. 작은 뉴스 하나에도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본질적인 변동성은 투자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신약 개발 기업이니까 아직 매출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망고의 기획 스토리 블로그를 보니 2025년 상반기 매출은 9억 2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줄었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렇죠.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 자체보다는 재무 건전성이나 R&D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지 이런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R&D 비용은 블로그 분석처럼 증가 추세인데요. 이건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지만 단기적으로는 현금 소모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도 그 블로그에서는 자산이 1,010억 원, 자본 총계가 747억 원, 이 정도 규모를 볼 때 당장의 재무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는요. 물론 블로그에서 인용한 BWS 자료는 일반적인 회계 기준 설명이지 D&D 파마텍 재무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의견은 아니라는 점, 이건 좀 감안해야겠고요. 맞습니다. 재무 상태보다는 오히려 임상하고 개발 자체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MESH 임상 2상의 최종 결과, 이건 아직 안 나왔고요. 경구용 치료제 임상 1상 결과 발표 등등 앞으로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이 결과들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 보여도 신약 개발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더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환경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어요. MESH나 비만 치료제 시장은 워낙 매력적인 시장이라서요.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거든요. 경쟁이 정말 극도로 치열합니다. 아,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군요. 네. 또한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 같은 규제 환경 변화, 이런 거는 섹터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미래에셋 보고서에서도 이런 정책 불확실성을 하반기 바이오 섹터의 센티먼트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D 파마텍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도 상당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서도 그런 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온도 차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은 7월 보고서에서 MESH 데이터 발표를 긍정적인 R&D 이벤트로 평가했고 하반기 바이오텍 전반의 기술 수출 모멘텀을 기대하는 그런 시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망고의 기획 스토리 블로그는 훨씬 더 낙관적이죠. 5가지 핵심 성장 요인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목표 주가, 아까 말한 1차 18만 원, 2만 원, 2차 22만 원, 그리고 매수 선절 라인까지 제시하면서 강한 긍정론을 펼쳤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개인의 의견이고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네, 당연하죠. 그런가 하면 타임 트래블 유튜브 운영자는 현재 주가 수준이 단기 급등한 상태라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신규 매수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D&D 파마텍 대신 다른 종목, 보로노래하는 종목을 매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겁니다. 결국 이 상반된 전망의 핵심은 D&D 파마텍의 기술 잠재력, 특히 오랄링크랑 DD01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임상 성공과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런 차이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한쪽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베팅하는 반면 다른 쪽은 바이오텍 고유의 불확실성하고 현재 주가 레벨을 더 크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방향성은 어떤 변수들에 의해 좌우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그 메체라 인수 협상, 최종 결과가 가장 큰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 주체나 조건에 따라서 D&D 파마텍 기술 가치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메체라딜 결과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11월로 예상되는 메세라 관련 학회 발표 내용, 또 한경뉴스에서 언급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전임상 결과 발표, 이건 다음 주 미국 ADA의 예상이라고 하는데 미래셋 보고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단기 주가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핵심 파이프라인의 성패가 관건이겠군요. 그렇습니다. DD01의 최종 임상 결과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오랄링크 플랫폼 기술의 가치를 입증할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 확보 및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후속 파이프라인들의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본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역시 핵심 기술, 즉 DD01과 오랄링크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성공적인 기술 이전 계약까지 체결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림이겠죠. 아까 블로그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술 이전 발표 시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4조 원, 주가로는 18만 원에서 22만 원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와, 꿈의 시나리오네요. 네, 반대로 임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지연되고 기술 이전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불발될 경우 이때는 주가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제시한 손절선 13만 6천 원에서 14만 원, 이것도 이런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둔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2025년 10월 말 현재 D&D 파마텍의 주가 변동 요인을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메시 치료제 DD01과 경구용 필라폰 오랄링크라는 강력한 기술적 잠재력, 이건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바이오텍 기업 고유의 높은 변동성, 그리고 아직 넘어야 할 임상 및 기술 이전이라는 높은 허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메세라 인수 향방이나 주요 임상 결과 발표가 주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MCAAC와 비만이라는 거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빅파마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D&D 파마텍의 기술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어떤 전략적 파트너를 만나게 될지, 이게 향후 스토리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겁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치열한 M&A 경쟁 속에서 D&D 파마텍이 보유한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얼마로 평가받게 될까요? 그리고 곧 다가올 주요 임상 결과 발표는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D&D 파마텍의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